화를 너무 참는 것도 문제지만 화를 못 참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극단적인 분노를 나타내고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불을 질러 4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에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말했는데 이른바 분노 조절 장애로 그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분노 범죄가 충동 가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의 분노는 자신은 물론 주변에게까지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적절한 조절이 필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요? 혁강상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메인 DJ 혁강상제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그래요. 뭐 어쨌거나 이게 지금 1화인데 처음 방송을 좀 해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참 어떻게 보면 직업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분노 조절 상담 지도사, 타로 카드 상담 지도사, 코딩 지도사까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이 라디오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이제 그 분노 조절 이런 부분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분노 조절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들, 주제도 나누고 좀 편성을 나눠봤어요. 이렇게 요즘 이 오디오 클립을 보니까 너무 갑자기 이렇게 작은 한 1분, 2분짜리 음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듣기에는 너무 짧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진짜 라디오처럼 조금 구성을 나눠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어쨌든 참 처음이라서 좀 말도 더듬고 말도 빠르고 그런데 한번 좀 첫 화를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근데 듣거나 말거나. 그리스에 살았었던 철학가, 사상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화나게 했던 행동을 다른 이에게 행하지 말라. 아주 좋은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에도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분노 조절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회사 같은 경우도 상사한테 욕을 먹었는데 이제 그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씩씩대고 있는데 옆에 후임이 보이는 거지. 보이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욕을 하고 괜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 소크라테스가 말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이제 일상적인 얘기에서는 좀 쓰레기를 던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던지면 자기는 조금 기분이 풀릴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그걸 또 남한테 풀어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끊임없는 악순환이죠. 이런 부분은 좀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쨌거나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네, 말말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나요? 쓰레기를 던지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푸는 방법이 그렇다면야 그럴 수 있겠지만 한 번이라도 그 상대방을 한번 생각해 보주는 그런 미덕이랄까 자기를 위해 또 남을 위해 한번 그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말말말 코너는 오늘 처음 해봤는데 이 코너는 이제 명언 각종 명언들이나 이런 걸 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메인 주제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예요. 제목에도 써 있겠지만 코로나이고요. 코로나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코로나의 시대가 도래해 버렸죠.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심해질 줄은 몰랐는데 좀 많이 심각해졌더라고요. 네, 코로나. 네, 제가 겪은 코로나에 대한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코로나라는 게 물론 지금 무지하게 한국에서 걸리고 있지만 또
솔직히 제 주변에는 한 명도 걸리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막 안주하고 막 놀러 다니고 이런 적은 없어요. 항상 제가 안전감증이 좀 심해서 항상 조심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지만 어쨌든 내 주변에는 없었다라는 그냥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그 회사 일로 좀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갔냐면 터키로 갔다 왔어요. 예, 터키로 갔는데 가서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뭐 물론 이제 회사에서도 정말 철칙적으로 페이스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쓰고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거기 터키 현지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원래 알았던 친구도 있었고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걔들랑도 뭐 밥은 같이 안 먹었지만 이제 뭐 같이 뭐 컴퓨터를 만진다던가 같이 뭐 뭐를 만진다던가 이렇게 케이블을 뭐 작업한다던가 이런 일들을 했었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갑자기 친했던 한 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터키 애가. 그래가지고 그 현지 직장원들한테 물어봤죠. 그 친구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코로나가 포지티브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에이 무슨 소리야 했는데 아주 황당했죠. 실제 그 이렇게 사진도 보여줬는데 포지티브가 떠 있더라고요. 양성. 그때부터 이제 좀 터키 출장은 조금 이렇게 악몽처럼 변해갔습니다. 일은 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진짜 옆에서 일어난 사람이 이렇게 걸렸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실.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돌아가서 체온도 재보고 하는데도 난 체온은 정상이긴 한데 살짝 막 열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뭔가 그거 아시죠? 심리적으로 플라토닉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죄송합니다. 플라토닉이 아니구나. 플라시보 효과를 할 거야. 뭔가 느낌이 쎄한 거야. 괜히 왜냐면 걔랑 뭐 이렇게 뭐 악수도 했을 거 아니야. 물론 손소독제 발랐지만 그리고 그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찰나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회사도 난리 나고 뭐 상태를 잘 빨리 보고해라. 그래서 보고했는데 몸은 정상이었는데 막 그때부터 이제 막 겁이 나기 시작하니까 코로나 이런 걸 막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야. 뭐 사실 열이 있다 없다를 따지기보다는 이제 뭐 미각과 후각을 잃는다. 코가 막힌다. 또 뭐 있나? 뭐 설사한다. 아니 근데 그 터키 갔는데 이제 물갈이 하느라고 설사도 했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비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비염이 있으니까 비염도 있고 근데 또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비염이 걸리면 코가 막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후각과 미각을 잃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 코 막고 밥 먹어보셨어요? 맛이 별로 안 나요. 근데 이제 그 코로나라는 증상을 인터넷 찾아봤을 때 너무 감기랑 똑같다고 할까요, 진짜? 그래서 너무 겁이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그렇게 얼키설키 조심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검사했는데 음성이 나왔습니다. 물론 정말 열심히 방역을 했죠. 나름대로 개인 방역 열심히 하고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좀 하늘이 돕지 않았나 싶어요. 예, 어쨌든 근데 그 너무 증상도 비슷하고 감기랑 살짝 열감도 오는 것 같고 참 무서운 일이었죠. 예, 그 친구는 이제 제가 이제 연락해서 보니까 장례식 갔다가 그런 일이 생겼다고 코로나를 걸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문화 차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한 명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먹는 걸 보면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왜 무서웠냐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왜 무서웠냐면 나는 이 대한민국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거야. 그래 방역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지금 그 아시죠? 이렇게 그 낙인이 찍힌다고 할까요? 코로나 양성이면 이렇게 뭐 책도 읽었어요. 나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인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인가 했을 때 했던 얘기가 뭐 병원에 가서도 그 결과가 나오고 양성이었던 사진이 나오고 사람들도 뭐 피하고 미안해지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걸 보니까 나는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겠구나. 코로나 걸리면 회사 잘리겠구나. 코로나 걸리면 친구 다 잃겠구나. 코로나 걸리면 아무도 가족도 못 보겠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먼저 나죠. 그래서 제가 겁을 먹은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터키 예를 들면, 제가 그 코로나를 걸렸다고 이제 그 직원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줬어요. 야, 얘 코로나 걸렸어. 에 일주일 쉬다가 올 거야. 네, 물론 뭐 이렇게 조금
일주일 쉬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분위기가, 물론 코로나는 위험합니다. 걔네들도 알고 있어요. 걔네들도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일을 하지만, 그래도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은 일주일 뭐 병원 갔든지 증상이 괜찮으면 일주일 후에 돌아온다라는 이미지로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또 저는 그 터키에서 그 코로나가 내가 걸릴 수도 있겠구나 한 순간부터 오히려 이 터키에서 했던 이런 애들의 행동이 솔직히 더 좋았습니다. 왜냐면 진짜 한국에 와서 걸려버리면 바로 응압실 병원 가거나 여기 격리돼 가지고 치료를 받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치료를 받고 회사에 들어가는데 양성이 걸린 애를 어떻게 받아주냐 이거야. 그 직원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왜 무서워했냐면 나도 그랬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나도 가족이 있고 누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제 무서워지는 건데, 너무 이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빡빡하지 않나. 빡빡한 게 아니라 너무 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코로나가 자기 잘못에 걸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했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도 제가 잘못을 한 걸까요? 뭔가 걔네들한테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얘네랑 컴퓨터도 같이 만지면 안 되고, 사람이란 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도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게 지금 집인지 자취방인지 회사인지 퇴근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방탕하게 놀자 이런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이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터키 같았다면, 그런 인식이었다면 그냥 일주일 뒤에 회사를 나오면 되지만, 글쎄요, 저는 한국은 아마 뭐 휴직을 때리거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쉬어라. 나는 몸은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책에 나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지금 뭐 코로나가 지금 사실 이 라디오에서 코로나 인구가 지금 몇 명이 걸렸고 오늘 하루도 500명이 걸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좀 이런 일화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늘에 감사하고 뭐 땡 잡았고 정말 행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참 무서운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는 심지어 출장을 복귀한 다음에 조금 일찍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양성일 수도 있잖아. 집에서 걱정 많이 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음성이 나올 때까지 가족들한테 한국에 돌아왔다고 얘기를 또 못한 그런 슬픈 설화가 있습니다. 일화라고 할까요? 뭐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뭐 이렇게 조심을 하세요. 무조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좋은 병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진짜 죽을 병도 아니지만 진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코로나 마스크 잘 쓰시고, 어쨌든 뭐 이게 뭐 코로나 안 걸리기 꿀팁 1번 뭐 이런 걸 말씀드리자면은, 마스크를 KF94든 하여튼 좋은 걸로 잘 쓰시고, 손소독제, 저는 이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손소독제를 좀 지급해 줬는데, 그래서 잠깐 뭐 만지고 나가거나 뭐 밥을 먹고 나가거나 뭐 이럴 때 그냥 손이 막 그냥 터질 때까지 바르는 거예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발랐어요. 약 아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저도 터키 그 일하는데 화장실도 갔을 거 아니에요. 이 화장실 전파도 심하다 그러는데 당연히 마스크를 쓰고 있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에 노출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한국에서는 회사에서도 물론 화장실을 가지만 뭐 이렇게 안 걸린 사람들이 뭐 간다는 믿음 하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터키는 진짜 그 걸린 사람의 친구들이 같이 일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더 무서웠죠. 근데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 잘 하니까 괜찮았어요. 그리고 증상 이런 거는 살짝 이상하면 병원을 가보긴 하되, 어쨌든 제가 느낀 건 나도 걸린 사람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OX로 하면 O예요. 왜냐면 뭐 일 빡세게 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 내 열도 나고, 열이 막 38도까지 올라간 건 아니지만 열도 나고 37.5, 뭐 6도 뭐 났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36.8. 문제가 없어요. 뭐 원래 열감이 좀 많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증상들을 좀 잘 종합해 봤을 때,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감기 같은데 느낌이 조금 이상해. 더 안 좋은 것 같아. 다른 부분이 이상한 것 같아. 이럴 경우 이제 병원 1339로 전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지금 해외 가기도 힘들고, 뭐 해외를 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가기 싫어도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럴 텐데, 해외나 하여튼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어쨌든 오늘 주제 여기까지면 될 것 같네요. 뭐 코로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코너는 말말말에 이은 다음 코너는 분노장탈이라고 합니다. 분노장탈 코너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분노 조절 탈출. 아니구나. 죄송해요. 분노 조절 장애 탈출. 어떻게 보면 분노가 좀 장애로 인식이 되죠. 조절이 안 되면 장애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분노가 참 위험하고 이렇다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참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사고 나는 사건도 많고, 뭐 이런 경우들을 참 조심해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일단 뭐 사실 그 라디오 같은 경우는 듣거나 말거나는 그냥 그 라디오의 제목이지만 사실 좀 분노 쪽으로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의 분노를 좀 제어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일하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를 뭐 하진 않고 분노 조절에 대한 그랬던 사연이나 아니면 뭐 상황 아니면 뭐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 예, 이런 상담들을 여러분들 제 채널인가 거기에 좀 댓글이나 비밀 댓글 뭐 이런 걸 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것도 나중에 열어볼 생각인데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어떻게 대처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제가 뭐 답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열받았으면 쓰레기를 던지세요. 뭐 그러면 다 이렇게 해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저와 함께 좀 풀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분노 조절이 만약에 없을 경우는 아마 없겠지. 그랬을 경우는 제가 좀 상황을 좀 재현하거나 뭐 그건 제가 겪은 일들. 예, 제가 분노 조절 상담 지도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근데 이게 왜 따냐면 제 분노를 조절하기 위해 땄습니다. 예, 따고 나서 좀 많이 뭐가 보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강의를 이렇게 대충 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렇지. 이게 남 일이면 사실 그냥 듣는데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한 귀로 흘려 듣는데 이건 이제 내 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듣게 됐고 열심히 듣게 됐고 듣다 보니까 조금 나아진 성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뭐 싶어요. 아직도 한참 멀었죠. 저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제 분노를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말말말 코너가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왜냐면 말말말이 저거거든. 이렇게 이 명언을 들으면 사람이 좀 이렇구나. 좋은 얘기다. 막 이상하대요. 그죠? 그러면 좋은 얘기다 하면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명언을 알려드리고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분노 조절 제목은 분노 장탈이라고 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뭐 이게 지금 처음이라서 사실 듣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 혹시나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고 풀고 제가 했던 얘기를 듣고 뭐 조금이라도 좋으시다면 여러분들 득이 된다면 정말 저한테는 이 녹음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뭐 분노 장탈 코너는 뭐 여기까지 하고 뭐 그 좀 상황을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그 진행하는 스케줄을 설명해 드리자면은 뭐 코너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인트로 하고 말하고 그다음에 노래 하나 듣고 주제하고 노래 듣고 그다음에 분노 장탈하고 주제를 제대로 설명을 못 들었는데 주제는 이제 조금 일상생활 뭐 코로나 뭐 집값 주식 부동산 학업 취업 학교 왕따 뭐 술 뭐 이런 주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 세상에 되게 많잖아요. 병원 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상을 다루어서 뭐 일화나 아니면 뭐 필요한 얘기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자 하는 얘기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제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라디오는 매주 화요일마다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왜 화요일이냐? 저희가 또 분노 조절 그 방이잖아요.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이 화요일 날 매주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뭐 아셨죠? 뭐 대충 뭐 설명은 다 했고, 뭐 그래요. 아유 처음이라서 그런지 아주 목이 타고 머리가 아프고, 뭐 그래요. 뭐 오늘 게스트 같은 경우는 몇 명 생각해 놓긴 했는데 뭐 일단은 아주 사실 뭐 이 학고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 판자촌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죠? 뭐 인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쪽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 뭐 시간이 되면 좀 게스트도 해서 같이 좀 얘기해보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분노장탈 뭐 오늘까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우트로입니다. 참 아재 같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순간은 참 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던지게 되는 이 슬픈 현실감, 안타깝습니다. 뭐 그래요. 어쨌든 뭐 매주 화요일로 연재할 생각이고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사연이나 이런 거 좀 꼭 올려주시면, 뭐 익명이든 상관없어요. 뭐든 간에 남 얘기든 그거 올려주시면 감사하죠. 그리고 이 오디오 클립에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디오 클립 보니까 이게 되게 연예인들, 뭐 개그맨, 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애가 이걸 뭔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많이 되는데, 그래도 누군가 한 명이라도 들어준다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잠재워줄 혁광상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혁광상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